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10월 31일 한국 증시에 대한 여러 데이터와 보도 내용입니다. 네이버 증권 데이터랑 여러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이날 코스피가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특히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100선을 돌파한 배경과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기록적인 날이었잖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죠. 10월 31일 코스피 마감 지수가 4,107.50. 야, 이거 역사적 신고가죠? 전날보다 한 0.5% 정도 오른 건데 며칠 계속 오르다가 이날 딱 정점을 찍은 느낌이에요. 뭐 경향신문이나 조선비즈 같은 데 보니까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더라고요. 1% 넘게 올라서 900선 넘겼고요. 특히 AI랑 로보틱스 이쪽이 아주 강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날 시장 분위기를 확 바꾼 건 역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방안이었어요. 뭐 투데이 신문 같은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듯이 이분이 와서 뭐 대규모 GPU 공급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글로벌 AI 수요가 진짜 살아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막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게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또 네이버 같은 이런 큰 기업들 주가를 확 밀어 올린 겁니다. 아, 역시 그 엔비디아 효과가 정말 컸군요. 근데 단순히 그냥 엔비디아 왔다 이걸로만 보기에는 좀 복잡하지 않았나요? 모든 기술주가 다 같이 막 환호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시장을 좀 재미있게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뭐 똑같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는 막 불을 지폈는데 다른 데는 좀 미지근했달까요? 이 차이를 딱 이해하는 게 오늘 시장 돌아가는 그 핵심 이야기를 잡는 열쇠가 될 겁니다. 네, 그 차이.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네이버 증권 데이터 장마감 시간 16시 10분 기준으로요. 우선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 10만 7,500원 마감 무려 3.27%나 올랐습니다. 와, 역시 시장 기대가 여기로 쏠렸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하고 직접 뭔가 할 거다. 뭐 차세대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여요. 뭐 CEO들 만났다는 소식 자체도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고요. 근데요, 같은 반도체 대장주잖아요. SK 하이닉스 000660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55,900원, 오히려 1.58% 내렸단 말이죠. 이건 왜 이런 걸까요? SK 하이닉스가 내린 건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팔자 하는 차익 실행 물량이 좀 나왔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랄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구도에서 보면 HBM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 뭐 여러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만큼 직접적인 수혜 강도가 크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시장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라도 투자자들 셈법이 좀 달랐던 거죠. 아,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차가 있었군요. 근데 반면에 현대차 005380 여기는 진짜 뭐 기록 세운 날이었어요. 29만 원 마감인데 상승률이 무려 9.43%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네, 현대차 급등이 오늘 시장의 거의 뭐 하이라이트였죠. 단숨에 신고가 수준까지 그냥 치고 올라갔으니까요. 네이버 금융이나 관련 기사들 쭉 보면 여기에는 그 젠슨 황 CEO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세 분이 만났다는 소식이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AI랑 자율주행 기술 협력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이 그냥 폭발한 거죠.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쇳덩이가 아니라 이제 바퀴 달린 AI 컴퓨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전 그게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된 사례라고 봐야죠. 이야,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렸군요. 와,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373220, 여기는 473 1,000원, 2.77% 하락했네요. 2차 전지 쪽은 약간 좀 쉬어갔나 봐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로감도 있고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도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또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우려나 배터리 원자재 가격 변동성 같은 그런 섹터 전체 이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역시 모든 성장주가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카카오 035720은 65,100원, 2.52% 상승했고요. 네이버 035420, 여기도 언론 보도 보니까 26만 7,500원까지 오르면서 4.7% 상승 마감했다고 하네요. 이 두 회사도 AI 관련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네이버, 카카오 다 자체적으로 AI 모델 만들고 서비스 늘리려고 엄청 애쓰고 있잖아요. 마침 엔비디아 AI 훈풍이 부니까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들 AI 경쟁력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이걸로 돈도 벌겠구나 이런 재평가가 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AI 칩 개발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하드웨어 쪽 관련성도 좀 부각됐을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종목별로 보니까 진짜 같은 기술주라도 희비가 확 엇갈렸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그럼 거래 규모는 어땠어요? 시장이 이렇게 뜨거웠으면 거래도 엄청 활발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초이스 경제 보도 같은 걸 보면 이날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서 약 20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돈이 시장에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와, 20조 원이요. 진짜 대단한 규모네요. 이 정도 돈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시장 관심이랑 에너지가 특정 테마, 그러니까 AI하고 엔비디아 관련 이슈에 완전히 집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초이스 경제나 네이버 금융 데이터 종합해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아주 강하게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핵심 대형주들 있죠. 이런 거 중심으로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힘을 보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사자 이런 투자 심리가 확 좋아졌고 그 돈들이 AI라는 확실한 테마가 있는 우량주 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유동성이 특정 테마, 특정 종목으로 완전 쏠렸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좀 더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오늘 시장 특징을 섹터별로 한번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몇 개 핵심 섹터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섹터. 이건 앞서 본 것처럼 좀 혼조세였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강했지만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인지 다른 이유인지 좀 하락했어요. 이게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냐, 파운드리냐, D램이냐 이런 세부 분야나 각 회사들 위치에 따라서 투자자들 시각이 좀 달랐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 수혜라는 큰 우산 아래에 있긴 한데 각자 쓰고 있는 우산 크기나 위치는 좀 달랐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둘째, 자동차 및 모빌리티 섹터. 여기는 단연 강세였습니다. 현대차가 9% 넘게 급등한 게 딱 상징적이죠. 그 젠슨 황하고의 만남 소식이 단순한 만남 이상으로 자동차 산업이 AI랑 만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기아 같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같이 오르면서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동차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첨단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가 반영된 거군요. 네. 다음은요? 셋째는 AI 및 로보틱스 섹터입니다. 여기도 강세였죠. 특히 코스닥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엔비디아가 GPU 대량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AI 인프라 투자가 더 늘 거다. 이런 기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투데이 신문 같은 데서도 보도했듯이 AI 테마가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신성장 분야 전체로 좀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아, 대형주뿐만 아니라 기술 파급력이 기대되는 중소형주까지 매수세가 퍼졌다는 건 투자자들이 AI 기술의 잠재력을 꽤 넓게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차 전지 섹터. 여기는 좀 혼조 내지는 일부 약세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7% 빠진 게 대표적이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성장주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각 섹터별로 처한 환경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확실히 성장주라는 큰 틀 안에서도 각자의 엔진이나 처한 환경이 중요하다. 이 점이 부각되는군요.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핵심 동력, 근본 원인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움직임의 근본 원인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강력한 외부 촉매제죠. 뭐니 뭐니 해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그리고 이걸로 불붙은 AI 협력 기대감입니다. 투데이 신문 같은 데서 계속 나왔듯이 삼성, 현대차, 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하고 막 만난다, 협력한다 이런 뉴스들이 AI 수요에 대한 기대를 완전 극대화시켰어요. 투자자들 시선을 관련 종목으로 딱 집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심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입니다. 아, 뉴스 하나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군요. 파급력이 대단했네요. 두 번째 동력은 뭘까요? 두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과 수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이 20조 원에 달했잖아요. 시장에 돈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움직인 주체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초이스 경제 보도처럼 기관들이 아주 강력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외국인들도 일부 대형주 매수에 동참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AI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으로 돈이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촉매서가 불을 딱 지폈다면 유동성은 그 불길을 더 키운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뭘까요? 뭐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차익 실현 욕구와 경계 심리입니다. 경향신문 같은 데서도 지적했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10월 들어서 엄청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사상 최고치 계속 찍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솔루션처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섹터 자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마냥 좋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단기적으로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하는 경계심도 갖고 있고 리스크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강력한 AI 기대감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확 밀어 올렸는데 동시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랑 종목별 차별화 속에서 경계 심리도 같이 작용했다. 좀 복합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흐름은 한 두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얘기 나오는 엔비디아와의 AI 협력 기대가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나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는 공시가 딱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대형 IT주, 반도체, 자동차주는 물론이고 관련된 중소형주들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기대감이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반대로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중립적이거나 좀 조정을 염두에 두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번 상승이 특정 뉴스나 이벤트 때문에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딱 받쳐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엿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심하면 가격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 주가가 확 올랐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속에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가장 유심히 봐야 할 변수들은 뭘까요?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꼭 주목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뉴스가 진짜 실체화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AI 협력 같은 기대감이 정말 기업 실적 개선이나 구체적인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이걸 꼼꼼히 보셔야 해요. 나오는 공시나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지 계속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수급 동향하고 거래량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는지 아니면 파는지 그 방향성이 현재 추세를 지지하는지 봐야 하고요. 전체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지를 보면서 시장 에너지 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급이 약해지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니까요. 셋째,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자신만의 손절 원칙 같은 걸 정해두는 등 위험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시장이 좀 과열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해요. 네, 오늘은 10월 31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정말 역사적인 날의 한국 증시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엔비디아 CEO 방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불을 지핀 AI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 그리고 이걸 뒷받침했던 기관 중심의 수급, 이게 만들어낸 결과였네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 또 종목별 차별화가 있었고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 심리도 함께 있었던 참 복합적인 시장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건 단기적인 AI 협력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이 초반의 흥분이 좀 가라앉은 후에 좀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화할 AI 수요의 구체적인 종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조업 혁신을 위한 AI라든지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이는 AI, 아니면 개인 맞춤형 소비자 경험을 위한 AI 같은 것들이요. 이런 구체적인 AI 수요들이 오늘 주목받았던 한국의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회사들의 근본적인 전략과 또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과연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고민해 보신다면 아마 하루하루의 시장 등락을 넘어서는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